12쪽에 우리는 서로에게 볼 거고요. 아, 클래시 로얄 끄세요. 클래시 로얄 꺼. 허접 주제. 우리는 서로에게. 라는 건 사실 왜 우리한테 가르쳐지는 거냐면 문학이라는 게 인식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문학의 인식적 가치.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 나온 거야. 근데 하는 김에 문학이니까 심미적 가치도 있을 거냐, 미적 가치도. 그지? 그래서 요 차원에서, 그리고 요 차원에서 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알겠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나물 온기, 움직이는 별,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엿이, 가을에게는 갈립, 귀의 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까지 보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볼까? 우리는 서로에게 밑으로 환한 등불부터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환한 등불부터 뭐 하고 있다? 비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비유라면 무슨 법이야? A는 B다 나온 거니까 우리는 등불이다 한 거니까 은유법이지. 은유가 A는 B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유인 건 알죠? 네. 그치? 그래서 비유의 보조관념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관념은 우리고요. 그치? 보조관념은 여기 나와 있는 등불이라든가 온기라든가 별이라든가 멀리 가는 날개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포인트에 주목해야 돼요. 나물 온기. 그래서 여기 주목하는 거야. 이게 을이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까지 서로 따뜻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존재가 되어준다라는 거지. 서로 힘이 돼주는 건데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까지 힘이 될 존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별, 날개 뭐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죠. 멀리 가는 날개도 옆에다 화살표 쳤을 때 내가 너에게 멀리 갈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돼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힘. 그러니까 뭐 동력 뭐 이런 게 돼주는 거라고. 맞죠? 응원이 돼주는 거고 뭐 이런 응원보다는 힘이 좋겠다. 그래서 나아갈 힘이 되는 거야. 맞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미를 따져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등불부터 정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등불부터 정원까지. 등불부터 정원까지. 자,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서로에게 힘이 돼준다 혹은 희망이 돼준다. 등불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아니면 서로에게 다정하다 정도. 그러니까 타인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타인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고 타인의 나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가?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동시에 다정함이 돼준다 이거지. 정원까지. 맞죠? 자, 다음으로는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엿이, 가을에게는 갈립. 세 줄 연결해 둘까요? 아니다.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까지인가? 아니야. 갈립까지가 맞아. 거기도 그렇게 돼 있네. 맞죠? 뭐라고? 토양, 엿이, 갈립. 이거는 여러분 뿌리는 토양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아요? 네. 근데 토양은 뿌리 없으면 안 부드러워지는 거 알아? 네. 그러니까 뭐야? 서로? 동생관. 그치. 상호 보완적이다. 관계라는 거야. 누가?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건 서로 필수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상호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상호 필수적인 존재. 그죠? 그리고 귀옛말은 귓속말인데 귀옛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이 돼주기도 한다라는 건 포근함이 돼주기도 한다는 것 같거든요. 포근함.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연결하자면 온기나 등불이랑 같이 연결하면 되지 않나? 그죠? 그죠? 굳이 연결하자면 귀옛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 그러니까 이게 딱딱 정돈되는 느낌은 아닌 거야.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부터 요 저녁까지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것들 딱 모아놨네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인간관계란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행부터 10행까지 정리된 부분 보면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며 꼭 필요한 존재인 존재. 잘 정리돼 있죠? 그치?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돼준다라는 건 등불이라든가 온기라든가 별이라든가 날개라든가 정원 말하는 거잖아. 하나 더 하자면 저녁까지. 그치? 눈송이 내리는 저녁. 그 아름다운 포근함. 맞지?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토양이라든가 풀엿이라든가 갈잎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래. 근데 그 밑으로 봐봐.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그랬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세모 쳐두시고요. 얘는 동적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건 혼란함이야. 혼란함. 맞지? 그러니까 뭘 이미지화하고 싶었던 것 같냐면 갈등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 알겠지? 이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한 이미지를 줬다라는 건 갈등을 형상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게 지내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른 측면을 또 조명해 주는 거죠. 따라서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죠. 날마다 석양이라는 건 하강 이미지죠. 저녁의 이미지고 쓸쓸함이고, 그지? 석양 세모 쳐두시고요. 여기는 또 하강 이미지가 나와 있어. 뭔가 쓸쓸하고 암울하네. 맞지? 요거는 쓸쓸함, 암울함. 서로로 인해서 쓸쓸하거나 암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너무 큰 외투라는 건 잘 들어맞는 거야, 잘 안 맞는 거야? 잘 맞지 않는 거죠. 그치? 서로에게 잘 맞지 않는 상태에 너무 큰 외투에도 않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아닌가?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부터 너무 큰 외투까지는 고통이지, 고통. 그치?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도 준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 위에 1행부터 10행까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며 꼭 필요한 존재인 우리에다가는 긍정적 측면. 뭐에? 타인의 혹은 공동체의 긍정적 측면이야. 근데 그 밑에는 부정적 측면인 거지. 부정적 측면.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잘 맞지 않는 관계인 우리. 그래서 갈등 관계가 나온 거니까 부정적 측면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절반. 이자 다른 입장이란 얘기야. 그치? 절반이라는 건 너가 나의 절반이다라는 건 너는 사실 나와 구분되는 존재인데 나의 절반이란 얘기잖아요. 그만큼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뜻이야. 앞서서 얘기했었던 긍정적인 측면들을 비유해 둔 것을 함축하는 거죠. 그치? 뒷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다른 입장이라는 건 그 갈등, 부정적인 면이야. 면. 그래서 갈등과 차이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뭘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지? 근데 좀 수긍이 되죠.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맞아. 다른 사람이라는 건, 친구라는 건, 공동체라는 건 이런 측면이 있지. 없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있어도 막 그렇게 날 편하게 하진 않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에게 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관하여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거야. 이해도를 높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식적 측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비유적 표현 차원에서의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를 반복했다라는 사실은 미적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그죠? 미적 기능에서. 어려운 지점 있냐? 그래서 구분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시상 집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딱 이중적인 존재임을 절반이자 다른 입장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잖아. 여기가 이제 앞서서 설명했었던 시상이 집약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13쪽으로 넘어가 봐. 13쪽. 시상전개는 1행부터 10행까지는 어떻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1행부터 14행까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 다 비유가 쓰이는데, 은유법이 쓰이는데 거기에 서로 상반된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어. 비유를 통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5행부터 17행까지는 총체적 인식, 즉 시상의 집약. 여기가 중요할 수 있어. 마지막에 시상의 집약, 거기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긍정적 측면을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따뜻함이 되어주는 다정한,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측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없으면 안 될 존재로서의 관계, 필수적인 거. 그지? 여기까지가 긍정적 측면이었잖아. 하지만 갈등의 대상이 되며 고통을 유발하고 잘 맞지 않음이 확인되는, 그지? 그 차이가 존재함에 확인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다는 거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다정함을 느끼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그치? 그래서 고통을 유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양면성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지. 를 관계의 보편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네. 관계라는 게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관계의 보편성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네. 어떤 양상인지. 그치? 관계의 보편성 내붙여 두시고요. 표현 방법은 우리가 서로에게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비유적 의미를 담은 명사로 시행을 종결했다는 건 은유법을 썼는데 명사 종결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그러한 바가 열거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명사 종결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운을 남기고 밑줄 쳐 두시고요. 그리고 은유법을 쓴다는 건 유사성을 감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지규는 뭐뭐처럼 어쩌고 하다라고 해서 유사성을 드러내는 거고, 은유법은 유사성을 감추는 거잖아. 그 명사로 종결했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은유만 얘기해줬다는, 은유해서 보조관념을 제시해주기만 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를 왜 등불이라 그랬지? 우리를 왜 별이라 그랬지? 우리를 왜 날개라 그랬지? 라는 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맞지? 그래서 명사 종결이 여운을 남긴다는 점, 그리고 독자가 비유의 의미를 고민하게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 효과. 독자가 비유의 의미를 고민하게 한다. 밑줄 쳐놓을까? 스스로 비유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함. 해놓고 확인 문제 3번까지 풀어보세요. 문학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묘한 솜씨나 재주로 만드는 창작물 맞아? 아니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맞아? 네. 맞지? 그러니까 언어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언어 예술. 맞지? 언어로 표현한 예술에서 언어 동그라미, 예술 동그라미 쳐놔. 이게 사실 1번에 2번이 문학의 정의야. 정의. 옆에다가 문학의 정의라고 적어둘까? 2번, 다음 중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경험한 사례로 적절한 거. 영수는 시를 읽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거는 인식적 기능 아닌 것 같은데?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거는 우리가 미적 기능이라고 딱 덮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설을 읽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롭게 살아야겠다. 밑줄 쳐두시고. 바람직한 삶이지 않아요? 영철은 소설을 읽고 조선시대 생활상을 알게 됐어. 우리 인간이 옛날에 어땠는지를 알았어. 이거 아닐까? 맞죠? 옥수는 신문 기사를 읽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알게 된 것도 뭔가를 알게 된 거긴 한데,
문학을 읽은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야. 환승연애라고요? 옥순. 영철도 그러네? 이게 뭐야? 헐. 자, 문학의 윤리적 기능 측면에서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몇 번이게? 4번. 그래, 바람직한 삶의 의미. 교훈성이죠. 바람직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한자어로 하면 교훈이야, 교훈. 4번 옆에서 교훈성이라고 적어놔. 야, 4번이 미적 즐거움이라고 적혀있다. 그럼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우리가 서로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9분이니까 15분에 들어갈게요. 자, 1번 봐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얘들아.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죠. 비유적 표현 밑줄 쳐두시고 무슨 법인데? 은유법이죠.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 표현은 은유법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대상이 뭔데, 대상? 대상 네모 쳐다봐.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자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자체가 대상이니까, 그치? 적어버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써야 된다 그러면 서로, 즉 관계가 되는 거지. 관계. 근데 뭐 인간관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속성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드러내놓고 그 양면성을 마지막에 집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대부분의 행을 명사로 끝냄으로써 이거까지 맞아. 그래, 근데 19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했지? 여운을 유발하고 그리고 의미를 고민하게 했지. 요게 이제 문태준 시인이 의도했던 시적 장치 같아. 난 이미지만 줄 거니까 너네가 고민해 하는 것 같죠. 자, 이 시에 나타나는 우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즉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서로에게 다정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등불도 나오고 온기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날개도 나오고 정원도 나온 거 아니야? 토양도 나오고, 그지? 서로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 파도도 나오고 구체적인 고통의 원인도 나오고 석양도 나오고 외투도 나온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래서 서로에게 떼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했으니까 토양도 나오고 풀려치도 나오고 갈림 나온 거 아니냐고. 요건 좀 적어두자. 3번 옆에다가 토양, 풀려치, 갈림. 뿌리와 토양 이렇게 적어야 되나? 뿌리와 토양. 풀과 풀려치죠? 그치? 네. 풀과 풀려치. 풀과 풀려치. 그리고 가을과 갈림. 이렇게 좀 적어두시고요. 자, 3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식구를 찾아서 4어절로 써라.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노력을 들여서 이어온 긍정적인 관계, 여러 계절 가꾼 정원이 되겠죠? 그죠? 여러 계절 가꾼 정원이 되는 거야. 넘겨보아. 자, 학습 활동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도 우리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1부터 6행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거. 1부터 6행이라는 게 여러분 거기야. 등불 나오고 온기 나오고 날개 나오고 별 나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된다. 그리고 뭐 따뜻함이 된다. 혹은 응원이 된다. 다정하다.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밑에 예시답안에 뭐가 나와? 응원 나와? 네, 응원이랑 힘 나오고 뭐 응원 나오고 그러겠지. 힘은 안 나와 또? 그냥 오랜 시간에 그래도 정성을 다해요. 그럼 밑줄을 좀 칠게요.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응원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고 정성을 다해온 긍정적 관계 까지 얘기했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각각의 보조관념을 도출하게 만들 수 있겠지. 밝혀주고 밑에다 뭘 적어야 적절할 것 같아? 등불 따뜻하게 해주고는요. 온기. 서로를 응원하는 건 별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날개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양이니까 별. 그리고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건 멀리 나가는 날개.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을 다해온 긍정적 관계는 정원이 되는 거라. 여기서 애매한 게 서로 응원하는 게 별, 그지? 움직이는 별이 응원한다. 이거 좀 웃기잖아. 근데 움직이는 별 하면 별똥별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소원비는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응원이 이렇게 나오는 걸 거야. 그치?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맞지?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 정도인 것 같아. 별이 서로 응원하는 이미지라 그러면 맞는 거. 알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정도인 것 같아. 자, 밑에 뿌리에게 부드러운 토양, 가을에게 갈리, 풀에게는 여치. 이 이미지는 뭐하러 넣는 거야, 이거? 그치? 이거는 뗄 수 없다. 필수적이다. 그치? 상호 필수적이라는 거, 그걸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상호 필수적이다라는 거.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에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가 되고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 너무 큰 외투라는 거. 우리 이제 설명할 줄 알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라는 건 그 동적 이미지가 좀 거친 느낌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갈등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라는 건 그래서 쟤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 아니야. 너무 큰 외투라는 건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알아들어? 자, 밑에 예시답 봐봐. 먼저 일어나는 파도라는 건 바다는 각자의 영역. 이런 거 좀 외워둬야겠다. 그쵸? 바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각자의 영역 밑줄 칠게요. 파도 동그라미 쳐두시고 갈등 밑줄 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는 건 각자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네. 그죠? 뭐 설명한 게 없다고 느껴지고요. 너무 큰 외투라는 건 잘 맞지 않아 버겁거나 불편한 느낌. 여기 밑줄 치면 되잖아. 잘 맞지 않아 버겁거나 불편함. 그죠? 그리고 15쪽으로 넘어갔을 때 요 인식적 기능을 뭐랄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약된 부분이 중요한 거야. 괄호 1번. 3번에 괄호 1번에 별표를 치시면 돼요.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이거 무슨 뜻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절반이라는 건 가깝고 소중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깝고 소중함. 맞지? 그래서 가깝고 소중한 존재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만큼은 다르다라는 건 서로 다른 독립된 개별의 존재 밑줄 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독립된 개별의 존재. 가깝고 소중하지만 서로 다른 독립된 개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역설적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 그죠? 그래서 밑에다 살짝 적어놓을까? 역설적 측면. 관계의 역설적 측면.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럼 역설법도 맞나요?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와야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절반인데 어떻게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에 대해 깨달은 바 있잖아. 괄호 2번. 여러분. 네. 된 것 같아 그건. 그쵸? 당연합니다. 자, 다음 4번의 문학의 미적 기능. 다음과 같은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서로에게가 반복되는 건 운율 형성이겠죠. 그치? 운율 형성이자 그 관계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야. 별로 중요한 설명은 없네. 맞죠? 근데 이 두 번째 칸인 중요하겠지. 각행을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해 명사로 끝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한 지점이지만 여운을 남기고의 동그라미 1번. 의미를 생각하게 함에다 동그라미 2번 적어주시면 돼요. 여운을 남기고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만하지 않나.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 쓸 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했는데 막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얘들아. 시험 안 들어가 안 낼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봐봐. 그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이라고 나와 있는 데 있잖아. 이게 다 뭐가 되겠어? 이게 선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지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적 가치, 뭐 만드신 선지에다가 이런 거 몇 개 섞거나
미적가치 아닌 거 하나 들어있어. 그럼 그거 고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알아듣겠죠? 자, 여러 계절 가꾼 정원이라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좋은 관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이루어야 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좋았다라는 대목에서 비유가 좋았다에 주목하든지 감동을 느꼈다에 주목하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미적 가치다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감동 동그라미. 비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좋았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 거야. 그 밑에 것도 똑같다. 감동적이다. 날갯짓을 하며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니 서로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치지 않고 목표에 이를 수 있게 응원해주는 동반자 같은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것도 비유를 너무 잘 썼어요. 이런 취지의 설명이지 않아? 느껴져? 그지? 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옆에다 화살표 주시고 뭘 느끼고 있는 거라고? 그 비유라는 표현 기법의 탁월함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맞죠? 그리고 여기 아까 날개 이것도 여러분 그 14쪽에 1번에 괄호 1번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미지로 봤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서로 응원해주는 동반자 같은 관계라고 나오네. 그럼 이렇게 나와도 맞다고 처리할 줄 알아야겠네.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학습 활동은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선지를 구성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거지. 이해 가지? 자, 5번 청첩장의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한대요. 그러라 그래. 그렇죠? 그러라 그래. 예시답은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옆에 관계의 보편성이라는 단어 정도, 그치? 관계의 보편성이라는 단어 정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참고자료에 보면 이 작품이 청첩장의 인사말로 사용되는 이유는 작품에 담긴 관계의 보편성이라는 메시지가 공감을 자아낸다. 관계의 보편성 밑줄 쳐두시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인식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밑에다 인식적 가치라고 적어두자. 됐지? 자, 그럼 16쪽에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6쪽에 5번까지. 그리고 17, 18쪽 마무리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의 호의는 절대 안 들어갈 거야. 관계에 붙어서 다음 식구 중 우리의 관계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거, 환한 등불이라든가 나무롱기라든가 멀리 가는 날개라든가 움직이는 별은 좋은 거지. 네. 따뜻하고 힘이 되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 너무 큰 외투라는 건 서로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번이 정답. 삼행에 집약된 화자의 인식은 뭐예요? 우리는 서로 필수적이지만 그만큼 개별적이고 서로 다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선지가 어디 있어? 5번에 있지. 서로 소중하지만 다름을 또 인정할 필요성도 있는 관계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15번에 15쪽에 3번에 괄호 2번에 그대로 나와 있어. 깨달음 봐. 각자 생각이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진짜 좋은 관계. 여기 밑줄 쳐놔. 각자 생각이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진짜 좋은 관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알겠지? 뭐 그걸 이제 확인했으면 어렵지 않은 거고요. 3번에 이 시에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라는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의미도 강조하고 있죠. 자, 4번에 기능을 경험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양한 은우적 표현이 아름답게 느껴졌어. 미적 기능 적어두시고요. 명사로 시행을 끝내서 여운을 남겼어 라는 것도 표현 기법의 효과잖아. 그래서 미적 기능 적어두시고요. 친구와 파도 치는 바다 놀러 가고 싶었어. 이건 약간 집중력 결핍 증후군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떡해. 3번이 적절하지 못하죠. 4번 이 시를 읽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떠한 건지 알게 된 거니까 인식적 기능. 시를 읽고 내가 타인과 갈등하는 이유가 서로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 역시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는 거야. 5번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말하는 거 아닐까? 그치?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ADHD 적으면 안 돼. ADHD 적으면 어떡해. 선생님. 4번에 3번이에요. 아, 근데 5번도 어떻게 보면 성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그런 거야. 이제 그 차이를 내기 어렵다 라는 거지. 알겠죠? 인식적 기능이랑 윤리적 기능은 그 차이를 중심으로 출제하기 어려워요.
왜 5번 윤리적 기능 측면이 있거든. 있으니까. 자, 17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작품 해제에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봐봐. 첫 번째 줄에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대목에서 세 번째 줄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건 쉽다? 그지? 이건 쉬워.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성찰 결과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잉?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선지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감각이야. 그 봐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걸 지금 뭐라고 설명해? 성찰 결과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이거 이용한 선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만 해도 선지에 대한 감이 확 좋아진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 그 다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지식마당이야. 비유를 통해 마지막 줄 봐봐. 작가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다라는 맞는 선지가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작가의 인식 재구성을 하는 게 별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걸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에 따라서 이 선지가 어렵게 느껴지냐 쉽게 느껴지느냐가 달라진다고. 만약에 이런 표현 양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냥 이 부분 안 읽었어. 그냥 넘어갔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 세모, 그 선지는 세모야, 세모. 그리고 맞는 거 골라라 했으면 정확하게 맞는 게 있으면 동그라미 되는 거고 틀린 거 골라라 했으면 정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 X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다 둘 중 고민하다가 세모에 찍어놓고 바꿔서 틀렸어요. 이지랄 한다고. 이해 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2학년에 들어갔고 문학을 공부하는 측면이라면 이거 붙잡고 문제 내신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물론 18쪽 같은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18쪽 같이 이제 중요하고 중추적인 부분보다도 17쪽 같이 쓱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덕목이 필요하다 이거지. 알아듣겠냐? 우리 18쪽 채우고 마칠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주제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다름에 대한 인식. 그쵸? 밑에 관계의 보편성이라고 나오네요. 관계의 보편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특징의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밑에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나오네. 그지? 자,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거고요. 비유적 표현에 뭐로 끝냈어? 명사로 끝냈다. 그래서 여운 남기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부터 10회까지는 다정하게 힘이 돼주며 꼭 필요한 존재를 말한다. 11회부터 14회까지는 서로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며 잘 맞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잘 맞지 않는 관계 밑에다 갈등도 적어두시고요. 즉 서로에게 소중하지만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며. 그죠? 밑에다 적어놔. 차이를 인정해야 함. 자, 시상 흐름 보면 관계의 긍정적 측면 나오고 부정적 측면 나온 다음에 시상 집약한 거죠. 맞죠? 총체적 인식이라는 건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이에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거니까. 자, 19의 상징적 의미 여기는 별표를 하나 칠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되는 거지. 남을 온기. 그래서 미래에도 따뜻한 존재가 될 것인 밑줄 쳐주시고요. 여러 계절 가꾼 정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을 다해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 밑줄 쳐주시고요. 뿌리에게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렸지, 가을에는 갈잎이라는 건 꼭 필요한 관계에 밑줄 쳐주시고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라는 건 갈등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치? 갈등. 너무 큰 외투라는 건 맞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빛의 호흡이 들어갑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야, 책 갖고 와. 알겠지? 숙제는 따로 없음.